팔다리는 엄청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면 뱃살 충분히 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뱃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 유독 뱃살만 이렇게 빼기가 힘든 건지, 어떻게 하면 쏙 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뱃살을 빼려면 도대체 왜 뱃살이 생기는지부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코올 섭취입니다. 알코올이 뱃살을 찌게 만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뱃살 중에서도 간 주변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사실 복부에 있는 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졌을 때 만져지는 피하 지방이 있고요. 근육 아래에 있어서 우리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는 내장 지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은 식단 이나 강한 운동을 통해서 쉽게 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이 내장 지방은 훨씬 감량이 어렵고 빼기가 어려운 뱃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음주로 인해서 생긴 간 주변의 내장 지방들은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불필요한 당 섭취들, 얘네들은 뱃살을 늘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뱃살이랑 설탕을 얼마나 먹는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단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뱃살을 늘리게 되는데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준다는 뜻이죠. 설탕, 가공식품들에 특히나 당이 많은데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특히나 뱃살을 늘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뱃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난 평생 되게 말랐고 배 쪄본 적 없는데 폐경하고 나니까 배에 살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가임기에 나오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폐경을 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인데요. 일단 기초대사량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지방대사 자체도 감소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신체 반응들이 바로 복부 비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폐경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될 거고요.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돼요.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될 때는 엉덩이에 지방이 붙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남성 호르몬들은 복부에 지방을 붙이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폐경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엉덩이 살은 점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니까 복부의 살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유전입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불룩 나왔더라 하면 나도 거의 비슷하게 갈 확률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비슷하게 배만 불룩 나오는 체형을 가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살을 찌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시다거나 혹은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긴장 상태를 맞이하게 돼요. 이때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지 않고 축적해 놓으려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복부에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게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도 이렇게 복부의 지방이 늘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금주하기입니다. 특히 맥주는 뱃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맥주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지는 주류인데요. 뱃살을 찌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몸에 이득이 되는 그런 영양 성분도 굳이 없기 때문에 맥주를 굉장히 즐겨한다. 이러시면 앞으로 뱃살이 꾸준히 늘어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신 운동하기입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뱃살만 불룩하게 나오신 분들이라면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이 많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대사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 양 이상으로 초과된 양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 복부로 살을 찌게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의 대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기초대사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전신의 근육량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 뱃살을 빼고 싶으니까 배의 근육을 늘리는 그런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복근 운동만 하더라도 몸 전신에
전신에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전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 뱃살을 빼는 데는 훨씬 도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채소 섭취를 늘리기입니다. 채소는 이점이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많죠. 식이섬유도 많죠. 이렇다 보니 다이어트에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독소를 잘 빼내기도 하고요. 대사를 활발히 늘리기도 하고요. 배변 활동까지 늘려주기 때문에 뱃살을 감량하는데 채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일에도 식이섬유가 많다던데 과일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일은 좀 다릅니다. 과일에는 영양 성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기는 하지만 더불어서 당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크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복근 운동은 탄력과 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뱃살을 충분히 빼다 보면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탄력이 처지기도 하고 살이 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탄력을 올려 붙이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분해침을 맞으시는 겁니다. 복부 비만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침, 전침, 약침, 내선 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방분해침과 전침은 지방층에 침과 전류를 흘려서 지방을 쪼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녹이고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약침을 넣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선이라고 해서 녹는 수술실을 복부에 직접 넣어줘서 즉각적으로 사이즈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군과 치료한 군을 치료 전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복부 둘레 감소에 유의한 결과들이 아주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음주도 안 했고 야채도 많이 먹었고 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해도 뱃살이 도저히 안 빠지더라, 이러신 분들은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평상시에 배의 순환이 되게 떨어져서 생리통도 있고 배도 자주 아프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약재들을 함께 넣어서 복부 순환을 늘려서 지방 대사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가고 배가 더부룩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소화랑 배변을 촉진하는 약재들을 좀 더 넣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만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분해 침이나 지방분해 약침이나 내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오늘은 복부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따라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요요 없이 안전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